태극 3장 천천히 한번 입으로 설명을 하면서 구분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렷 준비. 자, 처음에는 저희 1, 2, 3장 공통이죠. 3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에는 앞서기 아래 맞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 동작에 앞차고 2번 지르기. 반대쪽. 자, 다음 동작은 손날 목치기가 나갑니다. 예비손은 몸통 맞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손날로 만들어 주시고요. 목을 내려쳐 주시고요. 예비손 발이 디뎌질 때 바깥 맞기 나가지 않습니다. 자, 시선, 예비손, 다시. 자, 뒤로 도는 동작 저희 2장에서 한번 했었죠. 예비손. 자, 앞차고 2번 지릅니다. 반대쪽. 자, 아래 맞고 지르기 1장에서 나왔던 건데 앞구비가 아니라 서기로 이행하십니다. 하나, 둘 나가면서 둘, 둘. 다음 차고 맞고 지르고 하! 자, 바로 샷. 네, 3장은 어떻게 보면은 1, 2, 3장이 실은 일종의 뭐 게임으로 따지면 발음이 안 돼. 태극 3장은 어떻게 보면은 1, 2, 3장을 같이 묶어서 태권도 품새를 나가게 하는 튜토리얼 같은 게임의 튜토리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품새입니다. 그래서 1장을 이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면은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장에 비해서 특별할 거라고는 처음으로 뒷굽이하고 한 손날 맞기 동작이 나오는데 이 한 손날 맞기하고 뒷굽이 동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이제 마저 3장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굽이는 발을 90도 뒤꿈치 이렇게 모아서기, 처음 차려댔을 때 서기 자세에서 뒤꿈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틀어서 발을 90도로 만들어 줍니다. 이때 바닥의 이 각선은 안쪽 면이나 바깥쪽 면이 아니라 발바닥 중앙선을 기준으로 발 중앙에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발끝으로 서면 너무 오목해질 테고 발 안쪽 면이 이제 90도가 되면 넓어질 테니까 대략 발바닥 중앙선쯤을 맞춰서 이제 90도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발 기준은 발과 발 사이에 발바닥 2개, 하나, 둘, 나간 채에서 서주시는 게 뒷굽이라고 제정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길 수도 또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적인 어떤 특징에 맞춰서 조금 더 좁게 서도 좋을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더 넓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뒷굽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체중인데요. 이 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체중은 보통 발과 발 사이 중앙에 자꾸 위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굽이라는 것 자체가 다리 뒤쪽으로 체중을 이동시켜 놓기 때문에 뒷굽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기준선을 뒤에 있는 쪽 다리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뒷다리가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렇게 해서 하체를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굽이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만 더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다리를 굽혀서 사용하는 서기들 대부분 이제 앞서기라든지 나란히 서기 또는 좌우 이런 왼서기 오른서기를 제외한 무릎을 사용한 서기들은
제정식에 따르면은 높이가 다 일정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춤서기, 그리고 뒷굽이, 그리고 앞굽이, 뭐 뒷고화석이라든지 뭐 앞고화석이를 쓸 수 있겠고요. 뭐 학다리석이라든지 심지어 범석이를 섰을 때에도 실은 이 머리 높이가 일정하게끔 무릎을 굽혀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품새를 하시다가 팍 떨어지거나 확 솟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러면은 품새 자체의 다리의 사용 빈도, 다리 근력의 사용 빈도가 많이 높아져서 운동 효과가 또 더 많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뒷굽이를 하시게 되시면 이 머리 높이를 주춤석에 갖게, 앞굽이와 똑같이 갖게끔 힘들더라도 낮춰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상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남겨놨었는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역시 주춤석이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춤석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뒷굽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꺾이는 게 아니라 살짝 꼬리뼈는 아래를 향해서 스쿼트를 하듯이 꺾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쭉 떨어질 수 있게끔 느낌이 다리 쪽으로 내 체중이 쓱 떨어지는 느낌이 나게끔 허리를 살짝 오목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운동을 오래 하시고 이 서기로 어떤 물체를 좀 때려 보시면서 자기가 좀 가장 견딜 만한 좀 내 몸이 구조적으로 좀 가장 내 몸에 맞는 그런 각도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리는 살짝 안으로 일자가 될 수 있게 평평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자, 상체는 이제 바깥맞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손날 드디어 몸통 이제 바깥맞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들어맞기는 이제 다음에 4장에 나가면 하게 되시는데 지금 3장에서는 이제 하나만 쓰게 되어 있어요. 손 모양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저희가 얼굴 맞기를 했었죠. 이제 얼굴 맞기의 보조손 동작과 아주 흡사합니다. 똑같죠, 그냥.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거는 손날로. 자, 손은 날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이 팔꿈치 올라가는 각도까지도 아주 똑같습니다. 올라가다가 위로 가시면 얼굴 맞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려 맞기죠, 엄밀히 말하면. 팔꿈치 올라가다가 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빠지면 이제 손날 몸통 바깥 맞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몸통을 어떻게 하느냐. 맞게 되시면 이쪽 방향을 살짝 틀어주셔서 몸통은 45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다리가 아까 90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가 90도인데 이 발과 발 사이의 각을 90도를 만들어 놓고 그 중간 정도를 보통 45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45도에 맞춰서 맞춰 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항상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품새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하는데 더 강하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몸을 정면에 가깝게 틀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비껴 막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한 느낌으로 몸을 반대로 틀겠다 하시면은 거의 측면에 가깝게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품새에도 보면은 뭐 비틀어 맞기라든지 뭐 제비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허리를 이렇게 잔뜩 반대로 꼬거나 틀죠. 그런 것들을 항상 이해해 주시면서 품새를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1, 2, 3장 똑같죠. 아래 맞기, 시선, 예비손, 발, 본 동작. 자, 앞차고 2번 지르기 들어가십니다. 자, 앞차기 찰 때 손 전에 말했던 거 결국에는 똑같죠. 접는 손에 예비손 2번 질러주시고요. 착지가 될 때 한 번 동작에서는 같이 마무리되기가 쉽죠. 2번 동작이 아무래도 한 번을 더 지르기 때문에 한 번 동작처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빠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반대쪽. 자, 시선, 예비손 옮겨서 손날 목치기. 자, 손날 목치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저도 제가 제 스승님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 가끔씩 손날 목을 치면은 이제 격파 옛날 이제 차력 시범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맥주병이나 이런 거를 병목을 날리시는 걸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흔히 시범에서도 이제 보틀컷이라는 영어긴 한데 뭐 빼따빵 백 이런 것처럼 저희 이제 그 업계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은어 같은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제 보틀컷이라는 시범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수평으로 병목을 날리신다고 생각하시고서는 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계세요. 그런데 수평으로 병목을 치듯이 날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칼로 목이나 이런 거 물체를 벨 때 보면은 물론 수평 베기도 하겠지만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대각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턱 여기 목선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배 나가죠. 실제로 그렇게 때렸을 때 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은 맨손이고 칼처럼 한 방에 살사령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야지 근육이 아니라 이 앞쪽 이 옆면이 아니라 살짝 이 대각 앞쪽에 있는 이런 경동맥이 지나간다고 하죠. 그런 혈관이나 혈류를 타격을 해서 상대방을 기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목이나 승모근 쪽, 흉쇄 유돌구 쪽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이 혈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각 때릴 때 이런 대각선으로 내려친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실제로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대각으로 때리는 게 더 타격이 있다라고 저도 제 선배님들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제가 때려보질 않아서 모르니까 그래도 어쨌든 배운 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틀컷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칼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 베듯이 목을 사선으로 내려 치십니다. 자, 하시고 때렸던 손날 그대로 자, 이 동작에서 뒷구비가 나왔다가 앞구비로 전환이 되시는데 이 앞구비가 생각보다 좁고 뒷구비가 생각보다 넓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공격적이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엄청 크게 내딛어서 이렇게 지르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많이 내딛으면 내딛을수록 높이도 낮아지고 발도 너무 넓어지고요. 발이 너무 넓어지면 이 앞구비를 만들기가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드세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갖고 오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발을 돌렸을 때에도 뒤꿈치를 땅에 붙이기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원래가 이 발과 발 사이의 앞구비가 발바닥 3개 반이거든요. 그래서 3개 반 앞구비가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에서 무게중심을 이동을 할 때 팔단 한 수의 품새를 나가기 전까지는 뒤꿈치를 활용해서 체중을 이동하거나 몸을 이동하는 기술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축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발바닥 2개인 뒷굽이 상태에서 얘만 틀어줘도 벌써 발바닥 1개가 거의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1개 반을 더 나가버리게 되면 많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꿈치를 사용해서 만든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만든다고 하면 코로나 아니에요.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많이 나가도 괜찮겠지만 저희가 제정식 규정대로 앞축을 활용해서 틀어서 앞구비를 선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뒷구비 자세에서 내 발바닥 반개만큼만 앞으로 디뎌 주셔야 원래 제정식에 가까운 앞구비를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많이 나가지 않는 만큼
네, 체중은 정확하게 앞다리로 이동시켜 주시고 뒷다리를 틀어서 허리를 회전시켜 주시는 힘을 그대로 보내줄 수 있게 숙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몸통 맞기. 자, 여기서 얼굴 맞기나 다른 맞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역시 많이 신경 써주셔서 몸통 맞기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장, 2장에 얼굴 맞기가 있는데 3장에 얼굴 맞기가 없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맞고, 자, 시선, 예비손 역시 뒤꿈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기 편하다고 뒤꿈치 쓰시면 안 돼요. 역시 똑같이 첫 번째 단락 같은 동작, 아래 맞고 지르기 한 번에 허리 쓰셔서 톡톡 앞차기 들어갑니다. 기압과 함께 하! 마무리. 자, 마무리 동작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2장에서도 똑같은 실수가 나오는데 3장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 3장쯤 이제 수련을 하시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냐면 불필요한 동작을 많이 줄이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불필요한 동작을 많이 줄인다고 하면은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면은 발차기에서 충분히 이 예를 들 수가 있죠. 3장에서 아래 맞고 지른 다음에 발을 찰 겁니다. 근데 바로 발차기가 힘드셔서 앞발을 이렇게 다시 들었다가 딛는다거나 미리 틀고서는 차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숙달되신 유단자분들도 종종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완벽에 가깝게 맞추려고 하는 게 이런 체조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리를 들어서 놓고 찬다거나 이렇게 찬다거나 차기 편하게 미리 틀어놓고 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들어서 차주려고 다른 예비 동작을 하지 않으려고 하셔야지 좋습니다. 역시 2장에서도 마찬가지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품새를 하시면은 품새의 숙달도나 그런 면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품새에 대한 설명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3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3장에 나와 있는 품새선은 저희 태극기에도 나와 있는 건곤감리의 리죠. 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림 잘못 그려서. 여기는 끊어져 있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끊어져 있는 거는 음이라고요. 그래서 이어져 있는 건 양, 끊어져 있는 건 음. 딱 느낌이 왠지 모양이 딱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시작을 하면 저희가 첫 번째 단락인 앞서기 아래 맞고 앞차고 두 번 지르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은 저희가 이 모양 끊기지 않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실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 가셔도 앞차고 아래 맞고 앞차고 앞서기 아래 맞고 앞차고 몸통 두 번 지르게 하는 거. 이게 어디서도 똑같이 나타나냐면 태극 6장을 아시게 되시면 태극 6장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앞차고 앞발을 뒤로 뺀 다음에 바깥 맞게 하는 모양이 똑같죠. 품새선이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두 번째 단락 딱 끊겨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발이 나가지 않고 앞발만 움직여서 동작을 처리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단락과 똑같이 세 번째 단락 같은 동작으로 또 이 단락 세 가지를 마무리하고 앞서기 아래 맞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3장이 끝납니다. 3장에 대해서는
아까 1, 2장을 통해서 축적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튜토리얼, 그러니까 처음 품새를 좀 어려운 품새를 시작하는 거에 어떤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1장, 2장을 잘 해왔다면 3장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가뿐하게 쉽게 수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장에 대한 설명 마무리해 보겠습니다.